안녕하세요, 루이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루이스 카페를 통해서 유튜브에 올라간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제가 직접 영상으로 피드백을 주는 컨텐츠에 참여하실 선생님을 좀 모집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수업 시련을 이런 식으로 한번 피드백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셔가지고 면접 버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2022년 기출문제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서 최대한 도움을 받으시려면요, 스터디를 같이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우선 답변을 쭉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이런 부분은 참 좋구나, 내가 배워야겠구나, 이런 부분도 캐치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개선점도 나름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 문제를 쭉 들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문제를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으면 잠시 멈춰서 읽고 들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면접 문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형 1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제시문의 민지와 같이 자신의 진로나 혹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해당 상황에서 민지의 담임 교사라면 민지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는 민지에게 진로 적성 검사 사이트를 안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지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민지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설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커리어넷이나 워크넷과 같이 다양한 진로 적성 검사 사이트를 소개하게 된다면 민지는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한다면 민지의 강점과 그리고 흥미를 바탕으로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민지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민지에게 진로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게끔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민지는 현재 어떤 교과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지가 진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민지가 어떠한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분기별로 어떠한 것을 달성해야 되는지 같은 것을 작성하게 된다면 민지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진로의 바탕으로 민지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과를 선택하는 데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지에게 고교 클러스터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민지의 경우는 자신이 흥미가 있어하는 교과가 민지의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교 클러스터제 프로그램을 안내해서 민지가 원하는 과목이 해당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이나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해당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처럼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었죠. 네, 한 문제가 그래도 지금 경기도가 작년 기준으로 15분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이 가능해요. 이제 그거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처음부터 그러면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구상형 1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론 부분, 제가 그래서 이거를 미리 타이핑을 해놨어요. 자, 서론 부분 먼저 볼게요.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제시문의 민지와 같이 자신의 진로나 혹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우선 처음 서론으로 이 문제는 사실 누가 봐도 고교학점제 설명이지만 고교학점제라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교학점제를 의도한 문제다라고 출제 의도를 먼저 밝혔죠. 그래서 서론에서 그냥 바로 이야기해 버리니까 이 답변 방향을 제대로 잡았죠. 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확신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관련 문제다라는 좀 확신이 있어야 이렇게 방향을 먼저 처음부터 잡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해당 상황에서 민지의 담임 교사라면 민지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그냥 일반적인 고교학점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민주고 여기서는 민지고 어쨌든 이거 복귀마다 좀 다르게 나온 거라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학생과 같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담임교사라면은 학생을 위해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건 지문과 좀 연계가 되어 있죠. 앞으로도 여러분 보실 테지만 이 선생님께서는 지문 상황이랑 연계를 굉장히 잘 하십니다. 네, 우리가 항상 답변을 할 때 지문이랑 연계 없이 막 외운 답변만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꽤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그 기출문제는 이 문제에서 나온 상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잘 보세요. 단점이 있다면 지금 여태까지 30초입니다. 서론이. 다소 조금 길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데? 라는 것은 본론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두 문장보다는 좀 한 문장으로 연결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서 지문의 민지와 같이 과목 선택에 혼란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담임교사라면은 민지를 위해 3가지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그냥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론을 넣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데 이게 너무 길어져 버리면은 감독관 입장에서는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본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저는 민지에게 진로 적성 검사 사이트를 안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지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론의 첫 문장인데 조금 길죠. 본론의 첫 문장이 중요한 게 내가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 내가 정말 준비한 포인트는 이거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잘하셨는데 진로 적성 검사 사이트를 안내해서 이를 바탕으로 민지와 상담하겠다 라는 그런 이게 터픽 센텐스잖아요. 주제문이죠. 이 주제문이 중요한 이유가 내가 준비한 아이디어가 이쪽 방향이다 라고 듣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시에 감독관 입장에서는 그럼 진로 적성 검사 사이트가 핵심인지 아니면 민지와 상담하는 게 핵심인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주제문이라는 게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건데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임용시험의 특성은 한 감독관께서 정말 많은 예비교사의 답변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피곤하겠죠. 정말 엄청나게 귀 기울이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인 것보다는 어느 정도 친절하게 나 이쪽 방향으로 이야기할 거야. 그런 다음에 나는 요거를 이야기할 거야 라고 좀 나의 답변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답변을 좀 선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스터디 하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뭔가 내가 그냥 좀 대충 듣는 것 같아도 다 들리고 다 이해가 돼. 근데 어떤 선생님은 뭔가 되게 많이 준비를 했고 좋은 아이디어를 막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막 엄청 초집중해야 이제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이게 요거 얘기하는 거 맞나? 요거 얘기하는 거 맞나? 윤현우인가 진도준인가? 네, 요즘에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좀 헷갈리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토픽 센텐스. 주제문. 처음에 본론의 첫 문장은 간단하게 해라.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로 적성 검사 사이트를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간 다음에 요 얘기 중심으로 하는 거죠. 상담이 중심이 된다면 상담으로 하는 거고요. 다음에 들어볼게요. 해당 상황에서 민지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설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의 장점이라고 했죠. 항상 지문이랑 연계된, 그래서 여기서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다시 언급을 해준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 질문의 요 내용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따라서 커리어넷이나 워크넷과 같이 다양한 진로 적성 검사 사이트를 소개하게 된다면
민지는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강점이라고 하신 거겠죠? 강점?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저도 그런 거 좀 많은데, 나도 모르게 내가 요거 발음할 때 조금 발음이 좀 세거나 조금 부정확한 것이 있는 발음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항상 돌려보면서, 녹화한 걸 돌려보면서 캐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잖아요. 그래서 커리어넷, 워크넷 나온 거 보니까 아무래도 진로 적성 검사 사이트를 중점 포인트로 잡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한다면 민지의 강점과 그리고 흥미를 바탕으로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민지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이 답변의 핵심은 진로 적성 검사 사이트예요. 커리어넷, 워크넷. 우선은 이런 구체적인 사이트,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죠. 이런 사이트를 활용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진로를 설정 못한 학생을 도와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사이트를 활용해서 이 학생이 진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도와준다는 건지는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이런 사이트를 활용해서 강점을 확인하면 좋은 일인데, 왜 이 사이트를 통해서 강점을 확인할 수 있지? 라는 생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너무 많이 잡지 않고, 여기는 진로 적성 검사 사이트가 메인이면은 이걸로 전개를 해 나갔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로 적성 검사 사이트를 활용하겠다. 민지는 진로를 설정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진로를 먼저 찾을 수 있게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커리어넷과 워크넷과 같은 진로 적성 검사 사이트를 같이 연계하세요. 같이 본다고 하면 되죠. 상담하면서 같이 그 사이트를 찾아보면서, 요런 직업은 요런 특징이 있고, 요런 직업은 요런 특징이 있구나. 한번 그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가보시면 더 좋아요. 직접 들어가 보시면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변으로 준비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은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커리어넷이나 워크넷 직접 들어가 보셔서 거기에 어떤 정보, 아니면 어떤 코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강점, 흥미 이런 이야기로 전개가 될 필요는 없고, 그런 커리어넷 사이트에 보면은 이러한 기능이 있다, 이러한 파트가 있다, 저는 특히 그 부분을 학생에게 안내하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는지 직접 시범을 보여준 이후에 민지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제 그 기능을 활용해서 진로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진로 적성 검사 사이트가 메인에서 흔들리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항상 여러분이 답변을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도 저런 사이트는 저렇게 활용하는 거였구나, 학생에게 저런 도움이 될 수 있겠네 라고 공감을 불어일으킬 수가 있죠. 그거는 역시 좋은 점수로 이어지는 거고요. 자, 2번 본론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민지에게 진로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게끔 지도할 수 있습니다. 자, 본론 2도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진로 로드맵입니다. 그런데 조금 문장이 길죠. 간단하게 둘째, 진로 로드맵을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진로 로드맵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해당 상황에선 민지는 현재 어떤 교과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상황 연결 잘 해주셨는데, 여기서 어떤 교과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라는 내용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나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민지가 진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민지가 어떠한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분기별로 어떠한 것을 달성해야 되는지 같은 것을 작성하게 된다면 민지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진로의 바탕으로 민지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과를 선택하는데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로 로드맵이 근데 어떤 것인지 이 답변만 듣고서는 여러분이 스터디 하실 때도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답변만 듣고 그 아이디어가 머릿속으로 막 잘 그려지는지. 진로 로드맵, 저는 이 답변만 듣고는 진로 로드맵이 도대체 뭘까?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완전 해결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친절하게 우린 답변을 알려줘야 되는 게, 듣는 사람 감독관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아이디어들이에요. 거의 감독관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처음 듣는 답변입니다. 다 다르게 답변할 거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친절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이런 용어잖아요. 진로 로드맵 하면은 누구나 아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경우에는 진로 로드맵이란 어떠어떠한 것을 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진로 로드맵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의 나만의 용어를 쓸 때는 있죠. 나만의 용어를 쓸 때는 항상 정의부터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길지 않고 짧으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됩니다. 설명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으면은 그냥 아이디어로 쓰지 마세요. 네. 그래서 간단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지문 상황 적용을 하면 됩니다. 진로 로드맵은 이런 것을 작성하게 하는 그런 노트입니다. 저는 그 진로 로드맵을 민지에게 주 1회 작성하게 해서 이러한 점과 이러한 점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기대 효과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본론 2에서도 본론 1과 마찬가지로 진로 로드맵을 축으로 잡았으면은 이 축은 흔들리면 안 돼요. 네, 이 축은 흔들리지 않고 여기서 파생된 답변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는 거죠. 글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글 한 단락, 한 패러그래프에서도 하나의 주제를 벗어나는 이야기를 쓰면 안 되잖아요. 한 단락 내에서는 적어도.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구체적이고 뚜렷한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잘 됩니다. 3번 볼게요. 자, 본론 3번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지에게 고교 클러스터 업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포인트는 고교 클러스터 프로그램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교 클러스터가 뭔지 정의를 간단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민지의 지문 상황에 적용을 해서 이걸로 어떻게 도움을 줄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나올 수 있는지, 이렇게 한 문장씩 만들면 되겠죠. 해당 상황에서 민지의 경우는 자신이 흥미가 있어하는 교과가 민지의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교 클러스터제 프로그램을 안내해서 민지가 원하는 과목이 해당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이나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해당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잘 이야기하셨죠? 개설이 안 돼서 지금 아쉬워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고교 클러스터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따로 수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우선은 뭐 좋은 답변입니다. 고교 학점제의 그런 특징도 잘 알고 계시고, 그렇지만 여기서 담임 교사의 역할이다라는 것은 이 문제 출제 의도가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 담임 교사로서의 지원 방안이거든요. 근데 고교 클러스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담임이 사실 전부 다 그거를 계획하고 짜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선택 과목이 많아졌잖아요. 고교 학점제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나는 교육학을, 난 교사가 되고 싶어. 교육학을 듣고 싶어. 근데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3명밖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이거면 개설이 안 되잖아요. 3명만 데리고 수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인근에 있는 다른 비학교를 보니까 여기도 몇 명이 있대요. 근데 요 학교 두 학교가 합치면은 개설이 가능한 거죠. 교육학을. 개설이 가능한 인원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같이 묶여서 두 학교 학생이 와서 수강을 하는 것이 고교 클러스터입니다. 아무래도 학생이 이제 정규 수업을 마치고 나서 온 다음에 수강을 하는 거라서 좀 가까운 학교끼리, 인근 학교끼리 많이 이런 개설을 시도하겠죠. 실제로 저희 학교도 그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인근에 있는 학교에 애들이 와서 그 방과 후에 들어요. 방과 후에 듣는데 일반 교과 이수처럼 적용이 됩니다. 네, 생기부에도 다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를 온라인 버전으로 하는 게 온라인 클러스터고요. 근데 이런 것을 다 계획하는 것을 담임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담임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안내를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근데 이 답변도 물론 굉장히 좋은 답변인데 조금 그냥
원래 있는 것을 안내만 하고 끝나는 느낌이 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내하면서 미리 수강했던 선배의 이야기를 전해준다든지, 아니면 작년에 진행했던 교육 활동이나 뭐 교과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준다든지, 이런 디테일이 조금만 더 들어가 있으면 뭔가 담임교사로서 더 지원해 주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저는 이처럼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하실 때는 뭔가 좀 더 명확한 구분선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에서 제시했던 그런 방안처럼 뭐 이런 얘기를 하든지, 그리고 결론이 좀 긴 거는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을 살짝 더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결론 같은 경우에도 이 답변 내용들, 이 잘 연계하고 요약되어 들어가 있는 그런 결론, 좋은 결론이긴 한데 조금 길고 복잡해서 우리가 실전에서 긴장되는 상황에서 매우 짧은 시간에 구상을 해서 답변을 할 때 이렇게까지 결론을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하려다가 조금 버벅거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만약에 버벅거릴 것 같다 이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자신 있으면 해도 되지만, 그리고 결론을 좀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본론에 조금 더 치중하시고 결론은 좀 더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꿈과 끼 실현은 약간 자유학년제 여기서 많이 본 문구인 것 같은데, 네, 고교학점제는 막 꿈과 끼 실현 이런 거보다도 자신들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들으면서 자신의 진로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교학점제는 다른 멘트가 좋을 것 같네요. 자, 1번을 좀 자세히 봤고요. 2번부터 조금 빠르게 할게요. 일단 2번을 들어보세요. 코로나 사회성 회복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구상형 2번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저는 제시된 세 가지 활동 중에서 학생들의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해 또래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해선 먼저 첫 번째로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되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또래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저는 백문백답 MBTI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사는 모든 학생들을 온라인 채팅방에 초대해서 하루에 하나씩 질문이나 혹은 예시 상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혹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의 MBTI를 맞추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백문백답 MBTI 활동은 온라인 채팅방을 활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면대면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속해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이끌어 학생들의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같은 주제나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학생들의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과 상호작용해야 되는 세계화 시대에서 학생들이 적응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사회성을 함양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사회성을 함양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서론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저는 제시된 세 가지 활동 중에서 학생들의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해 또래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관 입장에서는 세 개 중에 일단 하나를 뭘 선택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하는 답변이 세 번째 문장만에 나왔습니다. 또래 활동 프로그램. 서론이 좀 깁니다. 네.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이제 본론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하는 게 좋고, 서론이 조금 긴, 그리고 사회성 함양, 이 말이 거의 3번 반복이 됐고요. 그래서 면접은 이런 거예요. 감독관은 어차피 채점을 해야 됩니다.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원하는 답변을 좀 빨리 들려주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질 거는 내 아이디어에 대한, 듣는 사람에 대한 설득의 과정이죠. 그래서 먼저 결론을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설득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궁금한 건 이거니까요. 좀 빨리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다고 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부족해진 학생들의 사회성을 돕기 위해서 저는 또래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본론이요. 저는 학생들의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해선 먼저 첫 번째로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되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충분히 더 들었는데도 아직도 어떤 활동인지 이야기가 안 되었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궁금해 죽겠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구체적인 활동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꽤 많이 진행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어떤 활동인지가 안 나왔어요. 물론 굉장히 체계적이신 분이라서 내가 이 활동을 계획한 이유는 그것부터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거를 사회성 함양을 위해선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반영을 해서 나는 이런 활동을 하겠다. 근데 이거보다는 궁금해하는 걸 먼저 알려주는 게 좋다는 거죠. 백문백답 MBTI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기대 효과로 넣으면 되잖아요.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이런 걸 할 수 있다. 아까 제시한 패턴 똑같습니다. MBTI 있죠? 내가 얘기한 활동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지문 속 상황에서 사회성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왜 이 활동이 학생들의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지 적용해서 이야기하고 기대 효과, 이 활동을 통해서 결국 얻을 수 있는 것. 이 패턴으로 가면 됩니다, 결국. 근데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때 이를 바탕으로 또래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저는 백문백답 MBTI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만 듣고는 뭔지 잘 모르겠죠. 백문백답 MBTI 활동?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만의 나름대로의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참신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참신한 아이디어를 써먹을 때는 듣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활동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활동을 쓰려면. 들어보세요. 교사는 모든 학생들을 온라인 채팅방에 초대해서 하루에 하나씩 질문이나 혹은 예시 상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혹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의 MBTI를 맞추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만 듣고도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되거든요. 이런 활동을 하겠다는 거구나. 그런데 사실 이 설명만 듣고는 어떤 활동인지 구체적으로 막 그려지진 않아요. 제 배경 지식을 막 활용해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상대방의 배경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지. 감독관 나이대가 좀 많은 경우도 있는데 MBTI 검사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MBTI 검사 자체를 안 해보신 분들이면은 저게 어떻게 진행되는 활동인지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활동을 이야기할 땐 꼭 부연 설명을 친절하고 정말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한다. 그게 어렵다? 아이디어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참신한 시도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단단하게 만들어야 내 것이 된다는 거죠. 해당 백문백답 MBTI 활동은 온라인 채팅방을 활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면대면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속해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이끌어 학생들의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 항상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출제 의도를. 이 문제는 사회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뭘 많이 했어요? 원격을 많이 했죠. 대면을 못 했단 말이에요. 대면을 못 했는데 이제 대면 수업을 하는 거죠. 이게 2022년도에 나온 문제니까. 대면 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온라인 기간 동안에 너무 학생들이 사회성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활동은 온라인으로 해야 될까요? 오프라인으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오프라인이 되어야겠죠. 온라인에서 사회성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게 이 문제고요.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계획했어야 하는 그런 문제였죠. 그런데 설명만 듣고는 거의 온라인 채팅방을 활용한 그런 활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 공부를 할 때 뭐 고교학점제다, 뭐 교육회복이다, 민주시민교육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교육적인 용어들이 어디서 나왔고 왜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그 배경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더 온라인에 어울리는 그런 활동, 그런 걸로 써먹어야 되는 답변이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같은 주제나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학생들의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과 상호작용해야 되는 세계화 시대에서 학생들이 적응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사회성을 함양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사회성을 함양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 들어보시면은 조금 정신이 없기는 해요. 네. 좋은 말들을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세계화 시대, 상호작용, 뭐 민주시민, 뭐 이런 내용을 다 넣으시려고 하는데 항상 너무 많은 걸 넣다 보면은 답변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조건 심플하게 가세요. 어차피 채점은 본론에서 거의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은 점수만 안 깎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욕심내실 필요 없고요. 자, 구사형 3번 들어보세요. 구상형 3번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선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학급 자치의 중요성에 필요하다는 것에 매우 공감합니다. 저는 제시된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급 자치를 실현한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는 학급 입법부를 만들어서 학생 스스로 학급 생활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행복한 학급을 위해서 필요한 규칙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를 발휘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들만의 생활규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토의해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많은 만족감을 가지며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급 생활협약 규칙이 필요함에 대한 학생들과 함께 토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상황에서 학급 생활협약 규칙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들과 함께 토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앞서 사회과 선생님과 함께 연계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시행되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학급 생활협약 규칙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의를 하게 된다면 학교 내의 교실도 공동체의 사회로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리고 학급 생활협약 규칙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안으로는 저는 매달 말에 학급 생활규칙 달성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발의하고 마련한 학급 생활협약 규칙의 달성도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이를 수정하거나 혹은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달성 보고회를 통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규칙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사의 개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율성을 많이 밀어주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다양한 학급 자치 활동들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으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느껴지나요? 요거를 요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것. 앞에 거랑 거의 같은 포인트가 많죠? 우선은 보시면은 서론도 좀 길었어요. 저는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선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학급 자치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매우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 공감에 대해서 너무 두 문장이나 벌써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제시된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급 자치를 실현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금 마지막 문장 있죠? 그 한 문장만 해도 충분합니다. 서론을 웬만하면은 두 문장 이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웬만하면 한 문장으로. 본론에 조금 더 힘을 싣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는 학급 입법부를 만들어서 학급 입법부 얘기를 하셨습니다. 학생 스스로 학급 생활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끔 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방금 문장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죠? 저는 학급 입법부를 만들어서 하고 설명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급 입법부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전에 봤던 거. 이 학급 입법부가 이 학급 입법부가 비읍이 완전 엄청 많네요. 발음하기가 힘든데 학급 입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고 이 학급 입법부를 애들 데리고 어떻게 구성을 할 거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설명이 나와야죠. 정의 먼저 내리고 그런 다음에 이 학급 입법부가 이 주어진 문제에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상황에 대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기대 효과 이야기하면 되겠죠. 학생들은 서로 행복한 학급을 위해서 필요한 규칙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를 발휘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들만의 생활 규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토의해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많은 만족감을 가지며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고는 학급 입법부가 메인 포인트인데 이 학급 입법부가 결국 뭐 하는 집단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친절하게. 위에랑 같은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급 생활협약 규칙이 필요함에 대한 학생들과 함께 토의를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급 생활협약 규칙이 필요함에 대한 학생들과 함께 토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만 딱 듣고는 두 번째 포인트는 토의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전개를 한번 보세요. 제시된 상황에서 학급 생활협약 규칙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들과 함께 토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앞서 사회과 선생님과 함께 연계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시행되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 드셨나요? 혹시 들으시면서? 갑자기 사회의 교과를 연계?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중심축을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벗어나지 않게 뻗어나가는 이런 전개를 하지 않으면은
요게 갑자기 생각나면 여기서 그냥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번째 포인트의 핵심은 토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돼야겠어요? 여기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으니 토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이게 중심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 토의를 통해서 이런 학생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이 토의, 학급 토의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 나가야 듣는 사람도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데, 갑자기 여기 나오니까 좀 정신이 없어지죠. 차라리 이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싶었다면은 처음이 달라졌어야 했죠. 저는 교과 연계 수업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다 좋은 게 많으신데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넣는 것만 좀 연습을 하시면 훨씬 좋아지실 것 같아요. 자, 3번 포인트요. 그리고 세 번째 방안으로는 저는 매달 말에 학급 생활규칙 달성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쁘지 않았죠? 간결했고요. 그러면 매달 말 학급 생활규칙 달성 보고회가 무엇인지 설명만 잘 나오면 좋았겠죠.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발의하고 마련한 학급 생활 협약 규칙의 달성도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이를 수정하거나 혹은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달성 보고회를 통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규칙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사의 개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나오면 역시 학급 생활 규칙 달성 보고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머릿속으로 그려지게 만들어야 돼요. 감독관이 교실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구나. 예를 들어서 매달 말에 지난번에 만들었던 규칙을 한 개 한 개 보면서 달성이 되었는지 잘 안 되었는지 투표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목표별 달성도를 통계를 내서 50%가 안 되는 것들은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 규칙을 가장 잘 지킨 사람들을 투표해서 칭찬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교실에서 막 학생들이 모여서 선생님들이랑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머릿속에 그려지게 계속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가 중심이 됐냐면은 이 보고에 대한 의미 있죠? 의미를 중심으로 너무 많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 활동의 어떤 활동인지를 좀 더 알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의미를 그냥 한두 문장 정도만 제시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율성, 여기서도 갑자기 지금 결론이 나왔죠. 아무런 연결 문구 없이. 그래서 갑자기 왜 민주시민 성장을 이야기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튀어나온 결론이 돼버리는 겁니다. 많이 밀어주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다양한 학급 자치 활동들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즉답형이요. 즉답형 1번 문제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길게요. 즉답형 1번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황은 교과 교사가 지속적으로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을 지도해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약간은 지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가 지문속 교사라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는 일단 교과 선생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요청한다는 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올바르게 자라길 바란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교과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많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 방안으로는
모두의 의견을 들어서 수업 태도가 불량인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교과 선생님의 의견만을 들어서 해당 학생을 지도하게 된다면 해당 학생이 감정을 상하게 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교과 선생님과 그리고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받은 학생의 입장 모두를 듣고 뿐만 아니라 같은 수업을 들은 제3자의 입장을 들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학생이 감정을 상하지 않는 방향에서 수업 태도를 개선할 수 있게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모두가 수업 태도를 지킬 수 있는 규약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해 올바른 수업 태도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전지에 인쇄해서 교실 벽면에 붙여놓는다면 학생들은 주기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자신들의 수업 태도를 교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선생님들께서도 해당 규약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지도하실 때 일관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학교 내에서 교과 선생님들과 다양한 갈등이 발생한다면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그리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모두의 의견을 들어서 객관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어보셨죠? 해당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가 지문속 교사라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는 일단 교과 선생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는 좋습니다. 우선 지금 이 지문은 우리 학급에 들어오는 교과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학생이 문제가 많다고 계속 데리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 수업 태도 불량한 거 좀 지도 좀 해달라고 담임 선생님께서 처음 몇 번에는 괜찮은데 계속 데리고 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교과 수업 시간에 발생한 문제는 사실 교과 선생님이 우선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지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료 교사가 살짝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그래서 유형화가 중요한데 이거는 동료 교사의 다소 무리한 부탁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는 먼저 공감을 해줘야 뭔가 이야기가 되니까 먼저 공감을 해주고 어려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 괜찮아 보입니다. 교과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요청한다는 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올바르게 자라길 바란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좋은 내용인데 조금 문장 다듬을 필요는 있겠죠. 따라서 저는 교과 선생님에게 교과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많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많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 자체는 좋은데 뭔가 좀 더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선은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감을 키워드로 전개를 해나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자, 이제 공감했어. 그런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해결 방안으로는 모두의 의견을 들어서 수업 태도가 불량인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모두의 의견을 듣는다? 좀 더 들어볼게요. 만약 교과 선생님의 의견만을 들어서 해당 학생을 지도하게 된다면 해당 학생이 감정을 상하게 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말만 들으면은 교과 선생님 말만 들으면 안 된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교과 선생님을 약간 못 믿는, 동료 교사를 약간 못 믿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따라서 저는 교과 선생님과 그리고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받은 학생의 입장 모두를 듣고 뿐만 아니라 같은 수업을 들은 제3자의 입장을 들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름 갈등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 것 같은데 한쪽만 듣고 판단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문제는 지금 학생과 학생 사이가 아니고 교사와 학생 사이입니다. 만약에 학생하고 학생끼리면 그렇게 해도 돼요. 여기 말도 들어보고 여기 말도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 이것도 괜찮은데 선생님하고는 그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교과 선생님을 의심하는 듯한 그런 게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은 학생과 학생일 때랑 교사랑 학생일 때는 좀 더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학생이 감정을 상하지 않는 방향에서 수업 태도를 개선할 수 있게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수업 태도를 지도하겠다. 근데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궁금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어떻게 수업 태도를 지도하겠다는 건지 그 핵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교과 선생님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한 다음 단계가 뭐가 필요한데 그냥 아이고 선생님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지도해 주시는군요.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교과교사랑 어떻게 협력을 하든가 해서 어떤 식으로 이 지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연속성도 없고요. 마치 학생끼리의 갈등을 중재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위험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답변은 좀 수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전체적으로. 차라리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죠. 교과교사랑 연결할 게 아니라 학생을 심층 상담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 학생이 변명을 할 수 있으니까 학급의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해서 왜냐하면 내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다양한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서 상황을 최대한 판단하겠다 라는 식으로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모두가 수업 태도를 지킬 수 있는 규약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해 올바른 수업 태도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전지에 인쇄해서 교실 벽면에 붙여놓는다면 학생들은 주기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자신들의 수업 태도를 교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괜찮은 답변인데 여기서 이제 본론이 끝나게 되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교사가 무리한 부탁을 한 거는 나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 무리한 부탁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그 교사와의 관계 문제는 결국 다루고 있지 않아요. 본론에서. 혹시나 복귀가 좀 다른 버전이라든지 이런 거가 아니라면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아니면 조금 핀트가 엇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즉답형 2번이요. 마지막. 네, 즉답형 2번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제시된 역량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중 한 가지만을 선정을 해야 한다면 저는 교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저는 교사에게 있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리고 수업에서의 배움이 일어나게끔 학습을 계획하는 것도 교사의 교수 역량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교사의 교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교과 선생님들이나 혹은 교회의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이 다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집단 지성을 활용해 저의 교수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업 나눔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 나눔을 진행하게 된다면 실제 제 수업에서 학생들을 고려한, 학생들의 배움이 발생한 수업을 진행했는지를 반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에서의 다양한 노하우들을 배우게 돼서 저의 교수학습 역량이 함양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처럼 단 한 명의 학생들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모두가 학생들 개개인과 밀접한 삶에 연관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배움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수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생님들과 함께 협의를 하여 저의 교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제시된 역량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 중 한 가지만을 선정을 해야 한다면 저는 교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만 이야기해도 충분한.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저는 교사에게 있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리고 수업에서의 배움이 일어나게끔 학습을 계획하는 것도 교사의 교수 역량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금은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수업과 관련돼서 뭔가 학생 눈높이에서 지식을 전달한다. 그리고 뭔가 학생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계획한다. 또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계획한다.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교수 역량에 대해서 교수 역량이 수업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 수업과 관련된 좋은 말들이 막 다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장이 더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의 포인트를 깊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배움을 키워드로 이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든지 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하는 것, 이거를 중심 포인트로 가든지 그렇게 하나의 확고한 키워드를 더 강조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들을 막 늘어놓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유를 그렇게 가는 거죠. 저는 교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렵고 전문적일 수 있는 지식을 학생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업입니다. 교사가 전문적으로 교육과정을 해석할 수 있고 교과서를 재구성할 수 있으며 학생 눈높이에 맞는 수업 자료와 수업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그 어떤 학생도 학생 눈높이에 맞게 배움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엄청난 걸 할 수가 있고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교수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어필을 해야죠. 저는 이렇게 교사의 교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교과 선생님들이나 혹은 교회의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이 다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드셨는데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 목표가 무슨 목표일까? 그래서 이미 수업에 대한 나는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실 매 수업에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왜 그런 학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지 선생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고요. 이를 통해 집단 지성을 활용해 저의 교수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게 나름대로 맞는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구체적인 버전으로 몇 가지 준비해 놓는 게 좋아요. 이거는 수업과 관련된 거니까 저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할 때 특히 동교과 선생님들하고만 하지 않고
타 교과 선생님들하고는 하겠다. 각 교과 선생님마다 보는 안목이 다르고 학생들을 관찰하는 눈도 다르다. 아까 말씀드린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전공 선생님들의 시각을 서로 공유를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좀 더 구체적이잖아요. 같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도 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좋은 말들과 좋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 잡는 것. 그래서 그냥 쭉 들을 때는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구조로 나눠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답변한 내용 가지고 그러면은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본론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잡고 그 포인트에 벗어나지 않게 부연 설명하는 것, 서론과 결론을 조금 더 단순하게 바꾸는 것. 그런 것들만 좀 구조적인 노력만 좀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충분히 잘하십니다.